우리나라 외교부나 정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 헤드펀들 정말 많습니다. 예. 저는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어떤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행위,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교적으로 자꾸 확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특파원과 외신들에게 전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냥 늦장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어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으나 아쉬운 것은 틀림없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제 주미 대사께서는 뭐 많은 지금 액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A면은 미국 그리고 쿠팡입니다. 뜨거운 이슈죠. 최근 미국 의회에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할 때는 입국을 제한하자 뭐 이런 내용의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낸 공화당 의원이 발의 배경으로 쿠팡 문제를 언급해서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이라는 이름이 들려오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닌데 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어느 순간에 한미 동맹의 문제로 이제 구도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쿠팡이 그동안에 열심히 로비를 했다라는 분석이 많죠. 물론 미국에서 로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기에는 좀 사안이 좀 무거워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취재하고 팩트체크를 통해서 뉴스를 전하는 분이죠. 뉴스포터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 이제 처음 모시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매일 외신을 체크하고 있을 텐데 요즘 외신에서도 쿠팡 문제 관심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쿠팡이 상장사다 보니 CNBC나 이런 경제지에서 주로 다뤘다면 요즘은 일간지, 뭐 정치 전문지에서 쿠팡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쿠팡이 요즘 외교전으로 이 사안을 굉장히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정말 외신을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최근에 되게 신기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가가 중요하다 보니 지금 쿠팡이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뉴스가 그냥 사실 그대로 전달이 됐다면 요즘은 외교나 통상 갈등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기사들이 사설의 형태로 좀 많이 보여서 오늘 그걸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걸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쿠팡 이슈를 취재하다가 외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셨다고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피니언이라 해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사설이라는 그런 섹션에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월가에서 많이들 보는 경제지입니다. 거기에서 조지 보그던이라는 싱크탱크의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단 사람이 이제 쿠팡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미국의 정치, 정가에선 다 읽고 있는 그 정치 전문지에서도 스폰서드 컨텐츠라고 하면 이게 컨텐츠가 협찬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올려주는 기사의 형태로 쿠팡을 옹호하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두 개의 기사의 공통점은요. 제목에는 절대 쿠팡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목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기고문을 쓴 건데요. 그러면 그 스폰서들, 즉 돈을 받고 했다라는 것은 누가 돈을 줬다는 얘기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저자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저자가 어디였냐면 US 아시아 페어 마켓 얼라이언스라 해서 이걸 한국말로 통역하면 한국 미국 공정시장 동맹 뭐 이런 협회에서 글을 기고를 했고 그 기고자가 이제 스폰서를 했다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고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던 기사와 폴리티코의 기사를 두 개를 비교했더니 동일한 문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으로 동일한 문장이 그대로 따다 붙였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각자 필자가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체가 있어서 그 정보를 뿌린 것이고 그것을 다시 다른 채널과 다른 저자 이름으로 재확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를 찾은 것이죠. 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매체에 두 기사가 있는데 쓴 사람도 달라요. 근데 이제 하나는 협찬 기사라고 밝히고 있고 근데 내용은 뭐 둘이 비슷한
그럼 이제 일단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셨단 말씀이죠? 네. 근데 그 겹치는 그 문장과 문단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신뢰가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신뢰가 되는. 신뢰.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깔보는 듯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권리처럼 여겨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제대로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뭐 한쪽에서는 저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비슷하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대로 복붙을 할 수 있었는지. 근데 그 저자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사람은 쿠팡에 등록된 로비 회사의 소속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쿠팡이 공시를 합니다. 어디 회사에 우리가 로비를 얼마를 했다. 근데 그 리스트 중에 3위를 차지하는 로비 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요. 거기까지는 일단 의심이 되나? 취재가 됐죠, 그거는. 그런데 쿠팡이 실제로 스폰서가 됐느냐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아니죠. 그 기고자가 스폰서 그 쿠팡이 직접 로비를 한 단체 소속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좀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네, 물론 쿠팡이 쓰라고 한 거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썼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굉장히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뭐 미국 한국의 공정거래 뭐 위원회 이런 데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찾아보니까 2026년 4월에 만든 신생 매체고요. 그 협회에 들어가 보니 쿠팡에 대한 옹호에 대한 글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기도 이제 아시아와 뭐 미국의 어떤 공정 거래를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쿠팡을 좀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정황적 개연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계속 쿠팡을 뭐 언급하고는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쿠팡을 언급한 법안도 지금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외국의 공무원들을 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법안은요, 미국은요 2만 개 이상은 계속 발의가 됩니다. 이게 무조건 발의가 됐다고 해서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발의가 됐다 해서 뭐 무조건 확정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발의한 사람도 사실 그동안 계속 쿠팡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뭐 우리나라 민주당에다가 서한도 보냈던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목소리 냈던 사람이 이런 걸 발의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사실 통과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유럽연합에 있는 모든 당국자들은 이제 미국에 입국이 불허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구글 같은 곳은 반독점 조사 이런 걸로요 7조 원의 과징금을 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법까지 이어질지는 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저는 바움가트너 의원이 만약에 쿠팡과 직접적인 어떤 연계가 있고 정치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돈값을 해야 되니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제 친트럼프나 공화당 의원들에게 실제로 쿠팡이 많은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미국 기업에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이러는 것이다라는 아주 사실적인 왜곡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공화당뿐만이 아니겠죠? 민주당 쪽은 로비 안 하나요? 민주당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방이군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바이든 정부 때는요. 민주당 로비 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면 지금은 여당이니까. 신공화당으로 많이 옮겨왔고요. 물론 지금도 민주당이 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어떤 포션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혜리 기자가 소개한 사례를 쭉 보면 실제로 그럼 쿠팡의 이런 그 로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미국이 어쨌든 미국 안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인들 제가 취재하면 쿠팡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않겠죠? 네, 예.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쿠팡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없지만 예. 마돈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의 1등 뭐 배달 업체가 어딘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예, 잘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사실 쿠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폴리티코 이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올린다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적이 될지 예. 아니면 아무런 것도 없을지는 나중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쿠팡 쪽에서 이제 로비라는 게 미국 헌법에 보장이 된 건데 네. 합법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 생각하는 게요. 예. 로비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이지 예. 본인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왜곡하거나 덮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네이버가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의 국민의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예. 아마 네이버는 퇴출을 당했을 것이고요. 아, 예.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게 됐을 텐데 예, 예. 그것을 로비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해주지 않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로비가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로비 하는 것을 감시하는 단체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커먼 커즈라고. 네. 본인들도 로비합니다. 근데 네. 세세하게 어느 기업이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거를 다 감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좀 신기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비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나라는 그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니까 네.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네. 합법적으로 로비해서 네. 그 원하는 바를 관철해내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매우 긍정적인 뜻에서 하는 얘기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네. 하는 로비는 누가 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또 쿠팡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를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특정 기업을 괴롭히는 쪽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예, 예. 이것을 외교적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소비자한테도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한국의 네임밸류가 떨어지면 결국 한국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의 로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논란의 출발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동맹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고 지난번에 왜 강경화 주미대사가 들어와서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쿠팡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 네. 처음엔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 제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이 매우 늦었고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사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취재를 오랫동안 그냥 기자로서도 했었는데 예,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조금씩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교부나 정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의 특파원들 정말 많습니다. 예. 저는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어떤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행위,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예.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교적으로 자꾸 확산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특파원과 외신들에게 전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할 수 있는 판을 예. 만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냥 늦장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어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으나 아쉬운 것은 틀림없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제 주미 대사께서는 많은 지금 액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어떤 쿠팡의 어떤 이런 로비가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는 단호하게 좀 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때늦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예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